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폼페이오가 말하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의 임박한 몰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위기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있었죠. 화염병 그리고 돌이 난무했고, 또 이 마두로 정권에서 아주 거칠게 진압을 했습니다. 장갑차가 시위 군종을 깔아 뭉개기도 하고, 그런 참혹한 일도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마두로 정권이 그 몰락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마두로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어도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두로 정권이 7년간 지속이 됐는데, 그동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이 극빈자의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는 아닐지라도 아주 사회주의의 극좌 사회주의를 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이 정권이 장악을 하고, 언론도 장악을 하고, 국회도 무력화시켰고,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이번 해 들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이 마두로 정권에 대항해서 그들이 이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마두로 정권, 한국의 주사파 정권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이 어떻게 이 사회주의 정권을 다룰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를 적어도 4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개 인터뷰 가운데서 어떤 인터뷰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하겠습니다. 극히 필요할 때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팍스뉴스의 브렛 베이어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두로가 비행기로 쿠바의 하바나로 망명하려고 했다. 네, 마두로가 종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쿠바의 하바나로 도망치려고 했다. 미국은 마두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오랫동안 종용해 왔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가 마두로의 망명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지금이 갈 때가 아니다. 미국은 마두로에게 망명하라고 재차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은 과이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재건해서 베네수엘라의 굶주린 아이들이 음식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 마두로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논평가는 이게 심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두로가 망명할 때 함께 떠나야 할 자들과 조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네. 마두로가 어떻게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된다,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4월 30일 마두로 편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며 역사의 바른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과이도 편으로 올 것이다. 또 미국이 지지하는 그 편으로 오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지금 아주 심각하거든요. 폭력 사태가 막 더 발전하고 있고, 300만이 지금 국외로 탈출했고, 이번 해 안에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200만 명이 더 난민이 될 것이고, 이런 심각한 사태에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주도해야 된다. 이건 한국에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미국은 그냥 개입하지 않는다. 그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일어날 때 미국은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이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지금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정권에 그래서 심한 손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마두로 정권의 이 사회주의 정권의 아주 이 힘의 원천인 이 군대 이것이 지금 어렵게 되었다. 마두로는 아이들에게 미국이 보낸 음식과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은 벌써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해서 이 많은 이 양의 음식과 의약품을 보냈지만은 국경에서 마두로가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을 원치 않기 때문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이 굶고 있고 또 의약품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데모하러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요구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쿠바,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마두로 정권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말합니다. 쿠바는 마두로 정권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군대를 보내서 지금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키고 있고 베네수엘라로부터 값싼 원유를 받기를 원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이 원유가 제일 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쿠바는 거기에서 값싼 원유를 공급받고 그래서 쿠바의 군대를 보내서 베네수엘라에 보내서 마두로 정권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쿠바가 계속 베네수엘라를 파괴하는 해로운 행동을 지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지도자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하게 선출된 과이도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 쿠바와 러시아 군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빌려준 돈을 값싼 원유로 받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가 돈을 많이 빌려줬고 중국도 6, 700억 불의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죠. 이유는 이제 값싼 원유를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군대도 보냈고 지금 베네수엘라에 기술자도 보내서 이 망가진 이 국영회사, 이 석유회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수습하고 돕고 하는 이유가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장기간 러시아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비민주적인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주의적인 속성이 있는 정권들, 푸틴도 그렇고 여기에 마두로도 그렇고 정권이 같으니까 DNA가 같으니까 돕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두로 정권이 과이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다. 과이도 대통령을 해치지 말라. 지금 뭐 거리에서 막 나와서 투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끌고 있고 또 마두로는 이런 모든 걸 쿠데타로 그렇게 규정했지만 잡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과 세계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마두로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만약 마두로가 그렇게 과이도를 잡아가거나 위해를 가하면 세계 각국은 강력히 반응할 것이다. 과이도는 지금 아주 생명을 내놓고 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이끌고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는 5월 1일 날 있었는데요. 마두로는 보안을 염려하여 숨어 있고 그날 시위하는 날 숨어 있었습니다. 과이도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며 시위를 이끌고 있다. 누가 더 지금 용감한지, 누가 더 목숨을 걸고 베네수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요원과 수십 명의 군인들이 마두로 편에서 과이도 편으로 왔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 집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 공산주의자들은 쿠바는 완전히 일당 독재죠.
베네수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력화된 그런 국회가 있지만 이 일당 독재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에 지난 7년간 이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도 베네수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아주 나쁜 나라들만 지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와 러시아의 해로운 행동을 막고 정당하게 선출된 과이도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엄청나다. 3천만의 인구 중에 300만이 이미 떠났고 현 상태가 지속이 되면 200만 명이 연말까지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 어마어마한 문제죠. 이 난민은 미국의 백야드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뒷마당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이렇게 점증하거나 이렇게 또 여기에서 난민들이 발생하거나 이건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보낸 음식과 의약품을 마두로 정권은 받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네, 국정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마두로가 언제 망명을 시도할지 정확한 때는 모른다. 네. 한국의 어떤 논평가는 2, 3개월 후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정확한 때를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뿐 아니라 미국과 남미 국가를 포함한 56개 국가가, 전 세계 56개 국가가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 과이도를 지지한다. 마두로는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2017년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2018년에 베네수엘라에 있었습니다. 둘 다 부정선거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여기 지금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지난 1월 9일, 이번에 1월 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계속 폼페이오의 말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어야 한다. 이제 마두로가 물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거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지는 않겠으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와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보여주는 이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이 앵커들이 이제 모든 앵커들이 다 그 질문을 합니다. 군사행동 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행동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사행동이 필요 없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군사행동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미국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이도 대통령을 마두로가 잡아서 위해를 가하거나 체포하게 되면, 구금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군사행동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쿠바에 대해서 완전한 통상금지와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가 망명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징후가 있었고 러시아가 망명을 막았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네, 계속 마두로에 대한 항의 집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폭력이 증가하게 위험하게 되죠.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심각하다.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의 수백만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이동해 가므로 경제적 부담이 그 나라에 가중되고 있다.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인 과이도를 구금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사태의 심각한 진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이 마두로에게 경고했다. 마두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렇게 경고를 또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본래 잘 살던 나라였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수도의 사진입니다. 뭐 건물도 번듯하고 뭐 아주 아주 전원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1950년대까지 아주 1990년대 중반까지 아주 잘 살던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지난 7년간의 사회주의 통치에 의해 비롯되었다. 원래는 차베이즈부터 시작이 됐지만 차베이즈 때는 뭐 기름값이 아주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해도 그 워낙 많이 들어온 원유로 말미암아 들어온 돈 때문에 지탱이 됐지만 석유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하면서 마두로가 사회주의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5월 2일 날 우리가 바라는 만큼 군대가 파열되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집회했을 때 거리 집회했을 때 그때 군대가 뭐 거의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문제다. 어떤 면에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뭐 2, 3개월이 될지 이번 해가 될지 다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미국이 의지만 강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시간 문제죠. 근데 미국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그 거의 이 분노가 담긴 Russia needs to go out. Next question. 그런 걸 봤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러시아는 사라져야 돼. 물러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금방 다른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단호한 아주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쿠바와 이 러시아가 이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 증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마두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두로가 당분간 통치하겠지만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이 structurally, 구조적으로 마두로는 권력을 유지할 길이 전혀 없다. 미국이 딱 막고 있는데요. 딱 제재하고 있고. 미국이 딱 마음 먹고 마두로를 이제 이 멸망시킬 것을 아주 그냥 딱 미국이 마음 먹고 있는데 뭐 끝난 것입니다. 마두로가 떠날 때 쿠바와 러시아가 함께 떠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국이 딱 마음만 먹으면 게임은 끝이죠. 미국이 이제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지금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도 미국이 마음 먹고 있는 동안에는 이들의 장래도 이미 몰락이 예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왜 이제 앵커가 왜 우리가 그 남쪽에 멕시코와의 국경에도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원한다. 이것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이해가 걸린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둘째,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원한다. 이런 인간의 참상,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는 이것이 미국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네수엘라 이제 사태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북핵 문제,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굳게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핵을 그냥 놔두어서는 큰 화근이다. 이것이 북핵이 이제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거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 앞으로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미국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핵을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 제거하는 것은 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경제 제재를 압박하고 그게 만약에 안 통하면 그때는 이제 군사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과 그리고 저 북쪽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하게 되면 이 남쪽에 이런 주사파 이 좌빨 정권, 사회주의 정권도 목이 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